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형제와 배우자끼리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전 거래가 아니고 서로에게 필요해서 계좌이체를 했을 뿐인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한번 나오면 그것을 물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세금 발생 시 대처법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제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무상으로 받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는데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내가 받은 돈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1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세율을 부과해서 증여세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라고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덜 걷어간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만 더 걷어간 세금에 대해서는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세청이 증여라고 추정한 것을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이 계좌이체는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재산 첫 번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입금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생활비는 받는 대상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받은 돈으로 주식이나 주택과 같은 재산을 취득하면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재산 두 번째, 가족의 결혼이나 장래 같은 애식 때 서로 나누는 축의금, 부의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 소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객이 준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가 받아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한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손님이 낸 축의금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명록 작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받은 축의금인지 명확해지면 증여로 인정되는 축의금 액수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혼수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준 돈은 당연히 증여 대상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재산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공제를 먼저 받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속과 직계 미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증여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서 기타 친족이란 장인이 사위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등 육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을 말합니다. 단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해당 금액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을 다 합한 총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10년 동안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두 번에 걸쳐 이체했다고 가정한다면 첫 번째로 묻힌 돈은 공제가 되지만 두 번째 묻힌 돈은 공제 금액을 초과하여서 종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족 간 계좌이체는 국세청이 증여라고 추정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의 가능성이 높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계좌이체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작성된 내용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 하실 때 이체 명세에 전자기기 구매, 부모님 용돈, 생활비 등 메모를 남겨놓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 등이 어려우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분들이 자신의 핸드폰이나 카드로 결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부모님께 계좌로 금액을 이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좌이체도 그 금액이 많을수록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증여가 아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다음에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꼭 보관해주세요. 오늘은 가족끼리 계좌이체 했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은행앱이나 통장 이체 내역에 메모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 시 메모를 남겨놓는 것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큰 돈을 절약할 방법이니 꼭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